60대, 70대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참으셨지요? 괜찮은 척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 된 것일까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이 서러움 어디 한번 털어놓기라도 쉬웠나요? 꽃다운 젊음은 떠나가고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처진 눈과 느려진 걸음뿐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나신 적도 많으시죠? 75년을 살아오며 느낀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아끼는 말이 바로 나는 괜찮아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나이 또래 어르신 중 대부분이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100명 중 85명은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강해지라고 배워온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통해 홀로 감내해온 서러움이 당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75세가 된 서울에 사는 김민정입니다. 처음으로 이 서러움을 제대로 마주한 것은 70살 생일이었어요. 자녀들이 모여 생일상을 차려주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이 할머니가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저는 여전히 40대 같은데 몸은 이미 70을 넘어서 있었어요. 그 괴리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몸과 사회적 역할만 변했을 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 내면에 변하지 않는 나를 보지 못하고 오직 주름진 얼굴과 느려진 걸음만 봅니다. 그 간극에서 오는 서러움이야말로 나이 들매 진짜 아픔이 아닐까요? 물론 상실감도 컸습니다. 젊음, 건강, 사회적 역할, 인정받던 지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하나둘 놓아주어야 했던 것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괜찮아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며 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 서러운 점은 젊은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일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고 새로운 정보들을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졌어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 삶의 작은 기쁨들을 이제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계절의 변화, 이런 소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여유도 생겼어요. 젊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일들,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괜찮은 척하며 살았던 세월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성장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서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마음, 늘 괜찮다고 말했던 그 감정들을 이제는 조금씩 풀어놓으려고 해요. 때로는 눈물이 날 때 참지 않고
서럽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이 서러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연히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친구 중 한 분이 그러더군요. 나도 밤마다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항상 괜찮다고만 해.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둔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두려움까지도요.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마음을 나눈 후에 느낀 해방감이었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나이 들어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공감과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요. 사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도 모두 겪었던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늘 담담하게 나이 듦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서러움이 많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머니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죠.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랑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이 들매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거든요. 이 나이에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넘어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70세에는 컴퓨터도 배웠어요. 서툴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니 즐겁더라고요. 마음을 돌보는 방법도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때로는 그냥 추억에 잠기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서러운 마음이 들 때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니 오히려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더군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젊었을 때는 성취와 성공이 삶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관계와 경험, 그리고 작은 행복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손주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오랜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 혼자서 조용히 일상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쩌면 나이 들어 서러운 것은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뒤돌아보고 옆도 살피며 천천히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서러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서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봄, 제 인생을 바꾼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오랜 친구 명옥 씨의 칠순 잔치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83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눈빛이 맑고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호기심에 어떻게 그렇게 젊은 에너지를 유지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축복이에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이 듦을 상실로만 바라봤는데 그것이 특권이자 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건 젊었을 때는 얻기 힘든 지혜예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나이 듦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75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꼈나요?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여전히 서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마음이 무겁고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오래된 앨범을 꺼내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 손주에게 전화해 목소리를 듣는 기쁨.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하루를 채워갑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이런 소소한 행복을 이제야 제대로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감사한 마음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반가운 전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습관이 바뀌면서 서러움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젊은 시절이 그립고 건강했던 때가 아쉽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러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했던 거죠. 다만 그 척하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잊게 된다면 그때는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괜찮은 척과 진짜 괜찮음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서러움을 인정하고 때로는 괜찮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듦이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이 듦의 서러움, 그것은 실은 삶을 향한 우리의 애정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온 날들이 소중하고 앞으로의 날들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 변화 앞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지곤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반가운 사람과 대화하는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요즘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발 아래 느껴지는 땅의 감촉과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니 하루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기쁨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후회 대신 감사하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참 많이 떠오르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더라면, 건강에 더 신경 썼더라면, 좀 더 용기 있게 도전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 대신 가졌던 것들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날들, 사랑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셋째는 나답게 나이 들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방식으로 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노인의 모습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조용히 독서하며 여유를 즐기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죠.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나답게 나이 들기가 아닐까요? 넷째로 삶의 마지막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더 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7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세상이 더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관심 있는 정보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제 손녀가 얼마 전 대학 과제로 제 인생 이야기를 적었는데 교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된다는 사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